저는 스페인 출신의 파울라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사고를 당해 두 다리를 못 쓰는 신세가 되었고, 그래서 매일같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야만 했는데요. 다행히 저는 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덕분에 먹고 살 걱정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걷지도 못하는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중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스페인으로 오게 되었다는 그는 제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더군요. 매일같이 제 휠체어를 끌고 산책을 시켜줬고 직접 요리를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요즘 중국인들이 돈이나 영주권 등을 노리고 접근해서 원하는 바를 얻고 도망가버리는 일들이 잦으니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 받아본 저는 그런 친구들의 경고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가 자신의 조국인 중국을 소개해준다길래 난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남자친구는 저보다도 소중한 사람과 연락을 하는지 제 앞에서도 계속 통화를 해댔고, 심지어 음식점이나 카페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잦았거든요. 그리고 평소와 다른 그의 신나하는 표정을 보니 여자로서의 불길한 촉이 발동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연신 중국어를 사용해서 통화를 했고 중국어로 문자를 보냈기에 그가 누구와 무슨 연락을 주고받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통화하는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녹음본을 스페인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주며 이 중국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애써 찝찝한 기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고 중국 여행을 즐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중국 여행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일단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화장실부터가 그랬어요. 중국에는 공공화장실 자체가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크기의 작은 칸이나 문짝조차 달려있지 않은 열악한 화장실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런 황당한 모습을 보고 난처해 있는 제게 중국인 남자친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오더군요. 중국은 원래 그래. 남자인 내가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너를 도와줄 순 없으니 기저귀를 차든지 정 급하면 풀숲에서 해결하고 오는 게 어때? 저는 마치 원시인이 된 것 같은 수치심이 들었으나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풀숲으로 향하는 것 밖에요. 그러나 저는 풀숲에서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바로 그곳에는 이미 몇몇 중국인들이 볼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없는지 당연하다는 듯 담배를 피우면서 용변을 보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대놓고 사람 구경을 하며 소변을 보고 있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저는 도시 이동을 위해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스터미널에서 더욱 깊은 모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중국은 제도적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 따위는 만들어 놓지 않았고 사람들의 인식도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일단 휠체어를 탄 저를 본 버스기사는 중국어로 궁시렁대더니 귀찮다는 듯 거들떠도 안 봤는데요. 결국 저는 버스 계단을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서 겨우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중국인 승객들의 태도도 가관이었어요. 제 중국인 남자친구가 잘못 통역을 해줬나 싶을 정도로 이들의 무례함은 도를 넘었거든요. 이봐 외국인, 나는 누워서 가고 싶은데 자리 좀 비켜줄 수 없어? 너는 굳이 버스 좌석에 앉지 않고 휠체어에 앉아도 되잖아.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한 맨 뒷좌석의 중국인 아줌마는 이내 제가 예매한 자리를 마치 자신의 자리인 양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몰린 제게 다른 중국인들이 다시금 매정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죠. 이봐 절름발이, 당신 휠체어에 내 짐을 좀 보관해두고 싶은데 그냥 버스 바닥에 앉으면 안 되겠어? 어차피 네 입장에선 휠체어에 앉으나 버스 바닥에 앉으나 그게 그거잖아. 결국 저는 휠체어에서도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에서 굉장히 흔한 일인지 중국인 남자친구는 저를 신경도 안 쓰고 잠만 청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이런 중국을 여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친구에게 이만 스페인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무척이나 당황하더니 이대로 돌아가는 건 아쉬우니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라도 들렸다가 가자고 제안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었으나 오랜만에 휴가를 즐기고 싶은 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서울에 도착했을 때쯤 저는 친구들에게 충격적인 연락을 받고 마는데요. 제 남자친구의 통화 내용을 통역해보니 그는 저를 앞에 두고 중국에 있는 자신의 아내와 전화한 것이었고
그는 애까지 딸린 유부남이었다고 했거든요. 종종 저만 혼자 두고 어딘가에 다녀온 것도 다 자신의 진짜 가족들을 보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만난 목적도 저와 결혼 후 돈도 뜯어내고 스페인 국적을 취득해서 중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스페인으로 데려오기 위함이었다고 했죠. 저는 처음에는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제가 말해준 적도 없는 내용까지 알고 있더군요. 파울라, 너 한국에 갈 예정이지 않아? 그 중국인이 한국을 좋아하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 K-팝 굿즈와 화장품까지 사갈 거라고 말했다던데? 결국 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친구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장애인 주제에 내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있는데? 남의 통화를 녹음하다니 이거 완전히 정신병자가 따로 없군. 저는 믿었던 그의 배신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고 중국인 남자친구는 질려버렸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현실을 깨달았는데요. 그의 말대로 저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중국에서 얻은 엄청난 트라우마 때문에 제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용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바로 닥쳐오고 맙니다. 긴 이동으로 인해 화장실이 너무 급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참다 못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고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한국인 여성이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말을 걸어오더군요. 저기요, 아까부터 봤는데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셔서요.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 건가요? 저는 절박한 표정으로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말했고 그녀는 바로 앞에 공중화장실을 가리키며 저곳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제게 또 다른 절망만을 안겨줬는데요. 왜냐하면 화장실 장애인 칸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사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인에서도 공중화장실을 찾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당연히 요금은 무조건 유료고 장애인 화장실은 더더욱 찾기 힘든데 5유로까지 지불해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저는 울먹이며 장애인 화장실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공중화장실에는 당연히 장애인 칸이 구비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지만 일단 너무 급해서 화장실로 향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중화장실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무료에 장애인 화장실까지 구비되어 있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휴지와 온수도 구비되어 있었고 시설도 스페인의 유료 화장실보다 훨씬 훌륭했죠. 덕분에 저는 급한 볼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얼이 빠진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한국인 여성은 한국에서는 모든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장애인 칸도 전부 구비해놓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또한 한국에서는 정말 급한 경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개인 화장실을 쓰게 해준다는 놀라운 말까지 해왔는데요. 솔직히 스페인에서는 음식을 주문해도 화장실 요금을 따로 받는 식당이 많기에 저는 그녀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남은 제가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국의 버스를 탑승하게 되었을 때 저는 어쩌면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미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상용화되어 있는지 승하차를 위한 출입문의 계단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덕분에 저는 손쉽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버스에는 장애인용의 널찍한 좌석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저는 중국에서와는 달리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장애인용 좌석을 똑바로 이용하지 못하자 근처에 있던 한국인 승객이 저를 도와주기까지 했는데요. 이들의 이런 따뜻한 호의를 받아보니 한국인들의 약자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이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 한국의 선진적인 인프라를 경험하니 뭔가 그동안 가져본 적 없는 용기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대신 저 혼자 한국 여행을 도전해보기로 했죠. 한국은 역시나 놀라웠어요. 제가 강릉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향하자 한국인들은 버스표 하나 구매해본 적 없는 저를 위해 모두가 발벗고 나서줬거든요. 그리고 한국인 버스기사님은 저를 무척이나 친절하게 맞이해줬고 휠체어를 정리해주며 생수까지 무료로 주셨는데요. 또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끝까지 배려해주셨죠.
심지어 1인석에 앉으신 어떤 한국인 중년 남성은 제게 번역기를 들이밀며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불편하게 2인석에 앉으면 되겠냐며 자신과 자리를 바꾸자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1인석 자리가 더 인기가 많아 보였고 비싸 보였기에 저는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저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막무가내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자신의 귀한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뒤에 앉은 한국인 승객 또한 자신은 괜찮으니 좌석을 얼마든지 뒤로 젖히라는 친절한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중국 버스에서는 버스 좌석을 뒤로 조금 제쳤다는 이유로 중국인 승객들끼리 육탄전이 벌어지기까지 했는데 한국인들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죠. 그렇게 저는 이렇게 약자를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인 착한 한국인들의 많은 배려를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강릉에서는 한국인 친구들까지 사귀게 되어 처음으로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기적과도 같은 경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있어서 바다는 그저 관상용일 뿐 바닷물에 몸을 담근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한국에서 드디어 꿈만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냈고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가족들의 도움 없이 뭔가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만 박혀 살아서 자립심이라곤 전혀 없었는데 한국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니 뭔가 더 도전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날들 전부를 합친 것보다 훨씬 가치 있었고 저는 친절하고 인프라도 무척이나 선진적인 한국에서 조금 더 지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친절을 받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스페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